요즘 야구 팬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대전의 야구장이 과연 어디에 들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5개의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야구장의 후보지를 놓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지별로 어디가 어떻게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짚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대전 동구청 김용원 정책비서실장과 함께 대전역 선상 야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BSN 뉴스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네. 이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이 구상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야구장은 지금 중구의 한밭종합운동장에 있는 그곳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여기저기 이제 야구장을 새로 짓겠다 해서 뭐 지자체별로 후보지도 여러 군데가 나오고, 특히 동구에서는 대전역 선로변에 이렇게 야구장을 짓겠다. 이거 갑툭 튀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많이 검토를 하고 뭐 준비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기자님 말씀하신 선상 야구장입니다. 흔히는 선상 야구장을 얘기를 하면 배 위에 짓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철로 위 선상 야구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전시에서 과업 제안서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1, 2차 때는 제안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다른 구에서 특히나 이제 중구 부사동에 위치한 한반 야구장의 재건축을 통해서 야구장을 만든다, 유성에 제 후보지가 있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왔을 때 저희 동구도 그러면 야구장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던 중에 뭐 시민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었죠. 이건 어떠시냐고.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다.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지만 사실 그 대전역이라고 하는 그 선로가 보면 서울역 방향입니다. 서울역 방향 쪽에 면적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위치를 가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실측을 해봤고,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충분한 야구장 건설 규모가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선상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위험하게 왜 그 기차가 다니는 선로 위에 지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해보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이런 선로 위에 짓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벌써 40년 전부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3차 공모에 저희들이 응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근데 많은 야구 팬들, 시민들은 대전역 철로변 위에다가 야구장을 짓겠다.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플랫폼을 나가게 됩니다.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방향 쪽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위에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계룡공고. 예전에 계룡공고였죠. 그 앞까지를 이제 실측을 해 보시면 충분히 야구장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례도 있지만
인공 지반을 만들기 때문에 예. 네, 선로 위에 인공 지반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야구장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게 대전역 쪽에다가 이렇게 야구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야구장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역세권 개발도 이렇게 방안, 그 활성화 방안도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야구장 위치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원도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원도심은 대덕구, 동구, 네. 그다음에 중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이죠. 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구장은 예. 야구장으로서만의 기능이 아닙니다. 또 우리 대전 시민 전체가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도 여러 번 발표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전역에 위치한다는 그 자체는 커다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네. 건설일 것이고요. 예. 야구장 건설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걱정도 많죠. 제가 많이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된 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전역은 복합 2구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코레일에서 공모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나 이 복합 2구역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가. 네. 근데 이번에 3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공모가 가능한 것은 지금 중앙시장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대전시 동구 코레일이 MOU를 맺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주변의 재래시장 분들께서 반대가 심했죠. 네. 현대적인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네. 제가 듣고 있고요. 예. 그러한 복합 2구역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소 40층에서 80층까지의 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변에 그것은 여러 기업들이 유통기업이든 건설기업이든 어쨌든 기업들 유치를 해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선상 야구장 철로 위에 있는 선상 야구장과 함께 사업이 진행된다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도쿄 돔을 저는 가봤습니다. 네. 그 도쿄 돔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상이라서 모델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교통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장 하면 우리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외곽에 가게 되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창원 마산 예. 야구장 역시도 많은 대수의 1,300대가 넘는 네.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워를 세우고 기존의 주차장들을 활용을 해서. 네. 그러나 그것도 제가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넓은 지역을 원합니다. 네. 특히나 또 외곽 지역을 원하죠. 그러나 이제 교통 접근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쿄돔은 야구가 있지 않은 날에도 네. 언제든지 시민들이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고 또 와서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호텔이 옆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구상하는 것은 선상 야구장을 만든다면 네. 대전역에
그와 같은 도쿄 도미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기존에 지금 위치한 한밭종합운동장 네. 야구장 중구 쪽에서는요 지속해서 이 한밭 야구장의 증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기존 그 상권 주민들 이런 반발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 시민을 위한 야구장입니다. 예.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야구장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전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야구장 부지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선택이 된다면 예.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한반 야구장을 보시면 그동안 여러 번 개축을 해왔습니다. 네네. 하나 측에서. 네. 그래서 현재 13,000여 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96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그렇죠. 야구장입니다. 벌써 제 나이를 그렇죠. 넘었는데요. 네. 제 나이보다. 이런 야구장이 인원수만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좋은 야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찾는 야구 팬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네. 질,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만 명을 수용하고 13,000명을 수용하고 3만 명을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야구 팬들이 찾아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반 야구장은 사실 그 주변이 상권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반 야구장 주변을 보시면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자골목도 아니고요. 뭐 혹자는 야구장이 거기 들어서게 되면 그런 문화도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한반 야구장에 시중 야구장이 들어선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야구 팬들이 와서 네.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프로야구가 생기고 한반 야구장에서 야구하면서 그 주민들이 겪어왔던 오랜 시간 겪어오셨던 네.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드릴 거냐. 지금 13,000명이 네. 입장을 하는데 22,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이 그 한반 야구장에 찾았을 때 그분들의 어떤 그 접근성이나 교통 혼잡이나 지금 13,000명도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도 차를 끌고 가면 그건 30-40분 이상 네.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야구장이 생긴 이후로 그 주변은 전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모습입니다. 네. 사시는 건물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야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기 아파트 들어서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주민들이 거기서 터를 닫고 사신 분들 주거 환경이 좋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되고요. 그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네.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22,000 좋습니다. 2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좋은 환경에서 한반 야구장이 타당하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들어왔을 때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 네. 이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은 있느냐. 또 거기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야구장이 들어설 때는 거기가 외곽이었습니다. 대전에. 그렇죠. 대흥동을 지나서 한참 외곽이었습니다. 보문산 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음식점보다는 그와 같은
또 자동차 특화거리로 만들어 놓지 예.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다시 우리 대전역 철도변 위 철도 야구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전시에서는 지금 1,300억 정도의 공사 비용을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1,327억이죠. 예, 그런데 이 대전역 선상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렇습니다. 예상이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예. 공사비를 대략 산출해낸 것이 약 3천억입니다. 3,000억. 예, 3천억에 3,500억 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치적 데이터로 뽑아 놓은 것이 바로 그 전후입니다. 예. 3천억 전후인데요. 공사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돔구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돔구장을 제가 야구장을 기획하면서 처음부터 돔구장을 기획한 건 아닙니다. 네네. 일반 구장, 천연잔디 구장, 예. 22,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장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네네. 이러한 그 중요한 위치에 대전역이라고 하는 많은 그 사람 유동 인구가 있는 이런 위치에 돔이라고 하는 구장, 우리나라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돔구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대전의 상징성도 있지 않겠느냐. 또 돔을 이야기하면 우리 기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 지반을 아까 막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야구장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질 길어지지 않을까? 네. 지금 야구장은 2024년인가요? 그때까지 까지 완공을 완공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우려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 기자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선로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세봤습니다. 네, 번호가 네. 써 있길래 세봤는데 네, 약 260대 정도.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예. 네, 주차 가능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선상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주차장을 짓는데도 왜냐하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그 기간에 기둥을 세우고 새벽이든 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예. 뭐 2-3시간 정도 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짓는다면 당연히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우리가 철로 위에 예. 기둥을 세우면서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기둥을 세우고 인공 지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간을 대략 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시간이라면 또 이제 야구장을 만드는 그런 기간 최대 저는 4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부터 24년 6년 남았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선상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요. 네. 그 다음에 홍콩, 네. 그 다음에 일본. 예. 이런 부분에서 벌써 선상을 활용해서 예.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프랑스의 몽파르나스요? 네, 몽파르나스 역이 대표적이죠.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데파트를 지어서 네네네. 홍콩이라는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네. 도시국가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상이라고 하는 곳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면 이제 인공 지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로티 형태의 건물을 짓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니바다시인가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15층짜리인가 14층짜리 아파트 8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역시도 인공 지반입니다. 또한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 예, 양천구 양천구. 그 가좌지구죠. 네.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인공 지반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건축물을 짓는 사례는 벌써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도입니다. 제가 다녀온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을 사시는 노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불편함이 좀 없이 살고 있고 예. 노후가 돼서 그것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런 인공 지반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느냐면 네. 철로로 인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슬럼화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역 주변을 가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겁니다. 네. 좋은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슬럼화를 도시의 슬럼화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작은 도시에 공원이 없습니다.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상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고 예. 그 위에 공원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네. 또 쇼핑몰을 제공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와 같은 선상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역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선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서남북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서로 교류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절된 그 시의 시민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네네네.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공사 기간이라든가 안정성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예. 처음에는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뭐 대전역 그 KTX가 300km로 지나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진동에. 그때는 이제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대전역을 300km 지나가는 기차는 없습니다. 모두 정차하죠. 정차했다가 지나가기 네.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질문도 합니다. 안정성을 말씀하시면서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만 관중석이 들어섰을 때 정관중께서 오셨을 때 홈런 하나 나왔을 때 또 역전을 했을 때 그 열광하는 모습, 뛰는 모습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선상 위에 지어가지고 그 안정성이 담보되겠느냐? 그 많은 인원들이 뛰고 환호하고 할 텐데.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지진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요즘 재밌는 그 인기몰이 하고 있는 영화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 거기 보면은 10만 명의 관중들이 웸블리 스타디움. 웸블리 구장에서 가수 네. 퀸의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례를 혹시 이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10만 명이 운집해서 열광하고 뛸 때 그 지진과 비교했을 때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했더니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네. 데이터는 없겠죠. 나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진도 커봤자 뭐 한 1에서 1.5 이 이하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2점대 지진은 상당히 많이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네. 느끼지 않고 삽니다. 또 하나 요즘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를 합니다. 네. 도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도 신간센은 달립니다. 네. 그래서 신간센이 전복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발생은 했어도 네. 그렇다고 야구장이 붕괴된 적도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좀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전으로만 한정을 지어 봐도요, 뭐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은 적자 운영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선상야구장 같은 경우 특히 돔구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네. 흑자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런 부분에서는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동구장이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동구장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주변 환경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쿄돔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연 외에는 공연도 자주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천연잔디 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축구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트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대전에 컨벤션 기능을 하는 DCC가 있습니다. 네. DCC 지금 현재 상태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많이 찾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교통이 문제입니다. 네. 대전역에 내려서 혹은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접근성이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또 하나 사례를 든다면 서울 인근에 있는 킨덱스입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컨벤션 센터가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거리입니다. 네.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돔구장이든 어떤 시설이든 예. 모두가 와서 편하게 접근을 해서 모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위치라면 네. 얼마든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주차 공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주차 공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구장이든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네.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LA 다저스 같은 경우 상당히 비쌉니다. 네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잠실구장 같은 경우 4, 5천 원 받습니다. 네. 주차료를요. 네. 그렇다고 몰고 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예. 4,500면을 만들어 주어도 주차 공간은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바로 저는 우리 시민들이나 음. 우리 그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꼭 야구장을 차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사고부터 바꾸셔야 된다. 바꿀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네. 편의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나 이 주차 문제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 주차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늘 거기 기차역을 활용하는 네네. 그 고객들의 어떤 불편함은 어떻게 감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차 공간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주차 공간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따라서 주차장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금 고척 동구장이 제가 알기로 한 600석 정도, 600면 정도 네네. 대략 되는 걸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크진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17,000명이 와서 야구를 보고 갑니다. 역시 주차가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겠죠. 네. 그러나 야구를 보러 오는 분들은 주차면이 600대 분이 안 된다고 해서 불평불만 갖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좋고 그 주변을 와서 조금 일찍 와서 가족들과 와서 네네. 주변에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예. 또 저녁에도 가족들과 나와서 즐기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함께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네네. 주차 문제는 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근본적인 어떤 많은 주차면 수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전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교통으로 인해서 혼잡하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네. 이 구역이 개발되면서 그런 문제들도 고려되면서 아마 환승역이라든지 환승 지역이라든지 타워라든지 환승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연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대전역은 세종에서 오는 BRT가 있습니다. 예.
또 청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네.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예. 3km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네. 곧 복합터미널에서. 예. 또는 청주역을 통해서 제천선을인가요? 예.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 예. 또는 오송역을 통해서 네.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팬들을 유입할 수 있고, 또 전국 팬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대전역을 지나는 BRT 노선이 있습니다. 오송 세종에서 오는, 예. 또 계룡시에서 오는 BRT 노선도 있고요. 그 외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정도의 노선 버스가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뭐 중앙시장, 대전역, 동광장, 서광장 등등 해서요. 자, 이러한 다양한 우리 대중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멀다고는 합니다. 대전역에서 내려서 야구장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예. 목동구장 가보셨죠? 네. 한참 걷습니다 거기. 네. 2개 역이 있습니다. 1호선 네. 지하철역하고. 예. 근데 거기서 걸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대전역이 아무리 노선이 많다 하더라도, 지하철이 있다 하더라도 걷는 거리가 많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염려 않으셔도 야구장과는 네. 야구장의 어떤 성공과는 큰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충분한 대중교통의 노선을 통해서 주차장 부족은 해소가 가능하다. 저는 뭐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체육시설이란, 좋은 야구장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야구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야구 광입니다. 저도. 네. 상당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모든 체육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자의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비스라고 봅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을 했을 때 그 서비스가 빛을 가지고 가치를 갖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축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예. 서로 국끼리의 이런 싸움이라고 좀 표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전시 전체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과연 네. 어딘지, 또 대전 경제를 위해서 네. 선택해야 되는 곳은 어딘지,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한번 야구장을 말씀드리면 예. 참 역사가 오래 있는 곳입니다. 네네. 우리 대전의 예. 스포츠 단지로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추억도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또 지금 생활 스포츠와 스마트 체육이 이제 하나의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아마추어 분들과 이런 분들이 우리 한번 야구장을 찾아서 예. 그분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거기만의 어떤 특색을 갖는 것이 네네.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 구민들 혹은 대전 시민 전체가 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스포츠 시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대전 동구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선상 야구장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대전동구청 김용원 정책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